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7일 전국현의 안보정론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하루 일과 중에 빠지지 않고 건너는 데가 어디냐, 바로 기자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과거에 박범계 이런 추미애 법무장관들이 출근할 때 딱 인터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인터뷰라기보다도 이제 한마디 기자들의 불쑥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곤 했는데요. 이제 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바꾸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할 때 맨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언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상당한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바로 밑에다가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든다. 이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뭐 소통령이다, 검찰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검증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또 수사에 나선다 등등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한동훈 장관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그런 우려 없도록 조치를 다 했다 해서 나온 게 한 조목조목 반박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과 이 사무실의 위치도 이 법무부 청사에 두지 않고 별도로 설치한다. 그리고 절대로 인사검증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관리단 단장은 검찰이 아닌 비검찰을 시킨다 등등의 그런 보안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거 대통령실이 사람 비익하는 데가 아니냐, 정책을 하는 데야,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적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조가요,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스처도 상당히 큰 제스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내 진의를 갖다가 오해해서 야당이 말이죠,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의 소재로 삼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는 비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건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현 여권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할 만한 소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져. 그리고 우리 여당 지지율은 또 올라가.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런 프레임을 걸고 공격을 하는 이 야당의 심리를 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조가 좀 고조될 수밖에 없고 평소보다 큰 제스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인데 귀를 캐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정 컨트롤 타워나 공직자 비위 정보 이런 거는 사정기관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라고 했고, 옛날처럼 특감반 같은 것을 안 하고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고,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책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섰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대통령의 생각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얼마나 이 확고한 이 검증 관련 시스템을 법무부 한동훈 장관한테 준다 하더라도 이 한동훈 장관이 말하자면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 정치 감각을 가지고 이 검증 관련 정보를 말하자면 활용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종의 별건 수사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핵심을 보면 모든 초점은 한동훈 장관이 소통령이다. 그리고 검찰 왕국을 만드는 왕 중의 왕 장관이다. 여기에 맞춰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조직법 상으로 이 법무장관은 인사검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하나는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고, 하나는 법 위반 사항, 이 두 가지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어제도 반박문을 내놨어요. 이 핵심은 제가도 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1차적으로 초보적으로 그 다음에 최종적인 인사검증은 누가 하냐? 대통령실에서 한다. 그리고 이 법무관리단의 검증 보증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단장을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질문 뭘 받았냐면요. 윤종원 IBK 기업 운행장 현재 한덕수 총리 바로 밑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관해서는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집무실로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말이죠. 국회의장단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이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면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그냥 대답하지 않고 직진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답을 하지 않고 직진했는데 이거는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대한민국 국민 다 아는 거잖아요. 대답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민감하다. 예, 민감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보면은 그런 총리실 장관급이지만은 총리를 모시는 국무조정실장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관여 안 해. 총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체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이 권성동 이 장관의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왜 총리가 이 윤종원을 고집하는데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또 높이 세웠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 공개적으로까지 이 윤종원을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 윤종원을 국무조정실장 시키는 것을 막을 재주가 없다.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윤종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텐데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이제 기싸움 차원이 아니고 또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국민의 민심대로 따라가야 된다. 지금 모든 게 상식 시대 아니겠어요? 상식이라는 건 뭡니까? 국민의 민심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전 정부에서 이랬다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 쓰지 말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념에 편향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 이념에 편향된 공직활동을 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맞지 않죠. 그리고 본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리를 탐내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윤종원 당사자가 판단을 해라. 내가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지금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지금 특히 경제 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한덕수 총리의 해명은 그거 아닙니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고치러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서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고친 부분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 인터뷰가 어디서 했어요? 마지막 특파원하고 했잖아요. 손석희하고. 손석희 특파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는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의 말에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접어야죠. 예, 그러면 접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 언론들이 당사자의 발언만 갖고 그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반드시 물적 증거,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윤종원의 경제수석대의 팩트 체크, 발언,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발언만 하면 뭐예요? 발언해서 안 통하면 사표 내고 나왔어야죠. 그 정도 소신도 없어? 그렇게 뭐 차관급 경제수석이나 되는데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말이죠. 그러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꼭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인 능력, 지식, 정보 이런 것도 자격이지만 소신도 자격 요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러면은 윤종원이도 사퇴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1차적으로 윤종원 책임, 2차적으로 한덕수. 1차적인 윤종원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 한덕수는 여론을 쫓아라.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고치려고 했다는데 실제로 뭘 어떻게 고쳤는지 내놔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말이죠. 또 이제 박지원 장관이 국정원장이 나오더니 매일같이 뉴스를 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땡 하면 문재인 대통령 뉴스 나오는데 문땡인데 이제 박땡인 것 같습니다. 매일 지금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내놓는데 이러다가 이제 2개씩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갑자기 이 박지원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 장관 여성 발탁한 것을 두고 야, 이거 대통령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시다. 이렇게 긍정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박지원 이 원장이 꼼수, 우리 국내 정치 1번 아니겠어요? 자, 다 꼼수가 있어요. 공짜로 칭찬하지 않아요. 이 결론은 바로 뭐냐? 호남 출신이 이제 발탁을 하는 거예요. 호남 출신. 왜? 이제 호남의 왕자.
호남의 왕자로 이미 뭐 자리를 잡았겠지만은 호남을 제패해야 되잖아요. 호남의 정치적인 상징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박지원 전 원장의 행보는 호남 왕이 되는데 저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봐. 이제 호남 챙기면요. 이거 봐. 내 말 잘 듣잖아. 내가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을 잘했어.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이지 칭찬하고 싶어서 칭찬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 이렇게 올렸어요. 대통령의 준말력이 보통이 아니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시각처장을 여성으로 지명하신 것을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다.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고 일부 지명자의 과거 발언 논란이 있지만은 일단 여성 배려 인사를 하신 것은 진짜 잘하셨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지적에 정치 경력이 짧았다. 여성 인사 배려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루 만에 시정 실천하셨다. 다음 인사에는 배제된 호남도 배려하시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인사라고 국민의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은요. 지난 21일 날 내각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은 장관을 예를 들면 그 직전의 직까지 여성이 마냥 올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바 있어요. 자, 이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여성 장관들을 발표하면서요. 이 강인선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다. 대통령은 최근에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공직인사에서 여성에게 더 과감하게 기회를 보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이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쭉 논평을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안배, 그 다음에 성할당, 여성, 남성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력 하나만 보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결국은 이 젠더, 이 할당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요, 이 5명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여성 비율이 28%.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30% 약간 넘었잖아요. 32, 3%. 거의 이제 비슷한, 이 수적 비율을 맞춰가고 있는 그러한 내각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강용석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강용석, 뭐, 인기 아주 최고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지사 후보 나가면서 무려 하루 만에 하루도 채 안 돼가지고요. 25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냈어요. 이 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25억 받은 거하고 오히려 더 빨리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팬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화가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후보 사퇴 단일화? 그런 짓 안 한다. 그런 짓 안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짓 안 한다.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에 말이죠. 여론조사, 최근 가장 최근가 중앙일보 한국갤럽인데요. 강용석 후보가 3.7입니다. 여기에서 김동연은 37.4, 그리고 이 김은혜가 45.0을 받아냈어요. 여기에서 3.7, 좀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요. 판교역 유세 현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 많은 분이 강용석이 단일화 그런 짓 할 것이다. 뭘 받고 순간에 사퇴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 제 지지율이 5%를 못 넘게 하려고 언론에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장난거다. 온갖 말들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이게 왜냐면 유세 현장에서 얘기했으니까 강용석이 한 번 찍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강용석이 10%를 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하는 것을 강용석이 바꾸겠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많이 바꿨는데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정치판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정치 바꾸겠다.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4년 안에 완성해서 여러분께 다시 평가받겠다. 이러한 일종의 뭐 제가 보기에는요. 폭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가요. 유튜브로부터 아주 엄한 제재를 받았어요. 바로 뭐냐. 일주일간은요. 방송 중지가 됐고 그리고 3개월간은 수익 창출이 또 정지 조치가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조민 씨가 이 근무하는 병원에 이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가 들어갔잖아요. 동의 없이 들어가서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이게 바로
조민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제재 조치. 그래서 제재 조치는요,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방송 금지 조치. 그러니까 뭐 오늘 27일이니까 이제 다 풀린 거죠. 그 다음에 8월 16일까지 수익 창출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김세희 대표가 이 가세연의 커뮤니티에다가 이러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알렸어요. 그러면서 이 직원이 24명이나 되는데 이게 수익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막막하다. 수익이 나오지 않아도 직원도 그리고 하루도 미룬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당당히 어떤 의견이 오더라도 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인터뷰가 문제가 됐느냐? 저도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린 바 있는데 4월 18일 날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김세희 대표와요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떨리네, 예쁠까 봐서 이렇게 또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이런 비판을 해놨고, 엘리베이터에서 조민을 발견한 뒤에 주연 식당까지 따라 들어가서 바로 옆자리에 식판을 놓고 앉았어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시도하는데 그때 조민 씨가 굉장히 강한 반발을 했어요.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달라. 가수인이 아니냐? 여기는 지원 식당이니까 여기서 촬영하면 안 된다. 카메라를 치워라.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니까 했고요. 그리고 조국은 이에 대해서 이 쓰레기 같은 악행이다. 법적 조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격분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요. 지금 이제 같이 보수파에 속하지만은 이 가세연하고 좀에 대해서 이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변희재 씨가 이거 이 구독자 놓고서 이제 강용석과 김세희가 상당히 이제 다툼이 벌어질 거다. 내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강용석은 자기 팬덤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김 대표는 열성 유튜브 구독자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살벌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희재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 강용석과 김세희 사이에는 아편 정쟁 수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 이 강용석 지금 후보는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강용석 후보하고 김세희 가세연 대표가 결국은 열성 구독자를 놓고 싸워서 살벌한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용석과 차명진이 가세연의 돈 품는 개돼지들을 빼앗아 신당 창당을 한다더라. 이러한 소문이 지금 정가에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벌이 유튜버들은 특허 기술이 있는 것 아니게 개돼지들 사기쳐 지갑 터는 것밖에 없다. 그런 개돼지들이 빠져나가면 가세연은 껍데기로 3개월 수익 정지가 되면 지원 24명 인건비 모두 김세희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예. 이런 또 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많이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